1번 분들, 오직 1번 분들만을 위한 아주 깊고 진득한, 그리고 뼈를 때리듯 현실적이고 속 시원한 풀이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차원까지 뚫고 들어가 볼 작정입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들으셔야 할 겁니다. 제가 이 8장의 신명 카드를 쫙 펼쳐서 배열하는 순간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쫙 뻗어 올라갔습니다. 마치 한겨울 새벽 아무도 없는 깊은 산사에서 바깥에 밤새 내놓았던 서늘한 쇳덩이를 맨손으로 덥석 쥔 것처럼 손끝부터 팔목까지 아주 차가운 기운이 훅 하고 치고 올라왔거든요. 제 가슴이 다 한번 쿵 내려앉을 정도였습니다. 1번 분들, 그동안 도대체 얼마나 이를 악물고 입술을 꽉 깨물고 버텨오신 겁니까? 화면 표지 소품으로 놓여있던 백옥 거북이 기억하시죠? 차갑고 단단하고 매끄러운 곡선을 가졌지만 그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안에 연약한 속살을 절대 내어주지 않는 그 지독한 방어기제. 여러분은 남들 앞에서는 바로 그 백옥 거북이처럼 단단하고 매끄러운 척,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전혀 흔들림 없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 무겁고 거대한 껍질을 뒤집어 쓰고 버텨오셨습니다. 속은 이미 새카맣게 타들어가서 바스라지는 숫덩이가 되었고 심장은 하루에도 12번씩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으면서도 말이죠. 겉으로는 나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깟 일 별거 아냐 하면서 사실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삶의 하중을 오롯이 두 어깨에 짊어져 오신 분들이라는 아주 강렬하고 처절한 신호가 이 8장의 카드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자기 힘들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징징거릴 때 1번 분들은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피눈물을 삭이셨잖아요. 남한테 내 약점 보이는 게 죽기보다 싫었으니까요. 이번 달 바로 이 시기에 1번 분들에게 일어날 진짜 소름 돋는 일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억눌리고 짓눌렸던 모든 것들의 통쾌하고 잔혹하리만치 완벽한 반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뼛속 깊은 곳에 억지로 우겨 넣어 두었던 벼려진 칼날이 드디어 스스로 칼집을 찢고 튀어나와 여러분을 숨 막히게 괴롭히던 것들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무서운 시기라는 뜻입니다. 맨 앞자리에 놓인 핵심 주제 카드를 가만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호동자가 아주 요란하게 방울을 딸랑거리며 통통 뛰면서 제 앞을 가로막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어린 신령은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해요. 지금 제 귀에 대고 막 다급하고 흥분된 목소리로 쉴 새 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의 그 늪처럼 고요하고 숨 막히도록 고립되었던 일상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에서 불쑥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소식이 하나 벼락처럼 날아들어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흔해 빠진 안부 인사나 어떻게 지내? 하는 영양가 없는 연락 혹은 스팸 문자 같은 자잘한 소식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덜컹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게 만들 만큼 강력한 운명의 전조 증상입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체념해서 기억 저편으로 묻어두었던 묵은 돈줄이 갑자기 기적처럼 풀려서 묵직한 입금 알림이 울리는 소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를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갉아먹고 말려 죽이던 지긋지긋한 골칫거리 혹은 내 피를 빨아먹던 징글징글한 인간관계가 완전히 타의에 의해서 외부에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뚝 끊어져 버렸다는 통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밤마다 캄캄한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제발 신이 있다면 이 일 좀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저 인간 좀 제발 내 눈앞에서 영원히 치워줬으면 하고 피 맺힌 기도를 했던 바로 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도 허무할 정도로 툭 하고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나를 쥐잡듯이 잡고 괴롭히던 악질 상사가 갑자기 자기 비리가 터지거나 엉뚱한 곳으로 쫓겨나듯 발령이 나서 영영 안 보게 된다거나,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속만 썩이고 돈은 안 되던 악성 거래처가 갑자기 자기들 사정으로 파산해서 자연스럽게 계약이 싹 정리되는 시기죠. 여기서 여러분은 첫 번째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실 겁니다. 내가 손도 안 댔는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해결된다고? 진짜 기적이 있나? 하면서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신호동자가 물어온 소식이 몰고 올 후폭풍, 현실적인 파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바로 옆 지난 흐름의 자리를 보세요. 살풀이 카드가 미친 듯이 거칠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무당이 새하얀 무명천을 양손에 쥐고 허공에 확 던져버리듯 땀을 뻘뻘 흘리며 한 맺힌 춤을 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 영혼 구석구석에 끈적하고 더럽게 엉겨붙어 있던 맺힌 살과 그 도끼들을 다 뜯어내서 허공에 무참히 날려버리는 의식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번 분들 속을 꽉 막고 있던 명치 끝에 시퍼런 돌덩이처럼 얹혀 있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만들던 그 쇳물 같은 찌꺼기들이 이 소식 하나를 기점으로 단숨에 아주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살면서 그런 억울한 적 많으셨죠? 나는 진짜 내 양심 걸고 바르게 살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뒤에서 묘하게 내 험담을 만들어내서 돌리는 인간들, 내가 호의를 베풀고 뼈 빠지게 도와준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내 등에 칼을 꽂고 뒤통수를 치던 배신자들, 그리고 내 발목을 잡고 늘어지며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던 그 거머리 같은 인연들, 그 더럽고 끈적거리는 에너지들이 내가 굳이 내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지 않아도, 억지로 내 입을 열어 해명하고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아도 소름 돋을 정도로 알아서 맥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궈진 화로에 얼음장 같은 찬물을 양동이째 확 부어버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치익 하는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짙고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며 모든 불순물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듯 여러분을 둘러싼 그 모든 악재와 억울함, 부정적인 기운들이 아주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정리되는 흐름입니다. 이 정화의 과정이 너무나도 빠르고 완벽하게 진행되어서 지켜보는 여러분 본인조차도 무서움을 느낄 정도일 겁니다. 조금 더 깊고 서늘한 무의식의 밑바닥으로 뚫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1번 분들의 뼈저린 현실, 남들은 절대 모르는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짚어보는 자리에 작두 카드가 떡하니 그것도 아주 날카롭게 빛나며 놓여 있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고 머리털이 뼛속까지 쭈뼛 서는 쌍작두 날 위에 맨발로 우뚝 서 있는 형국이잖아요. 남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본다면 100이면 100 다 혀를 차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휴, 저러다 진짜 큰일 나지. 저 사람 지금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상황은 벼랑 끝인데 겉으로만 저렇게 센 척하는 거야. 너무 위태로워서 보는 내가 다 숨이 막히네. 하지만 정작 그 서슬 퍼런 작두 위에 서 있는 1번 분들 본인은 어떻습니까?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호흡 하나 가빠지지 않고 미친 듯한 평정심으로 중심을 꽉 잡고 계십니다. 현실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인생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중대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더 이상 단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끝에 몰린 심정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상태일 거예요. 여러분, 발바닥 끝에 닿는 그 서늘하고 찌를 듯이 날카로운 쇳덩이 칼날의 감각이 현실에서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조금만 방심해서 삐끗하거나 중심을 잃어도 내 연약한 발이 깊게 베어 뼈가 드러날 것 같은 그 엄청난 긴장감과 압박감, 여러분은 그 미칠 것 같은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 아니 1분 1초를 억지로 버티고 계신 겁니다. 수년 공들인 사업을 눈물을 머금고 정리하느냐 마느냐, 이 징글징글한 이혼 도장을 내일 당장 찍어버리느냐 마느냐, 당장 생계가 막막하더라도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이 직장에 사표를 집어 던지느냐 마느냐, 남들은 상상조차 못할 그 지옥 같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은 겉으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독한 사람처럼 위장한 채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진짜 독해서가 아니라 무너지면 정말 다 끝날 것 같으니까 억지로 악바리처럼 버티는 거죠. 이 다음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도대체 우리 선량하고 책임감 강한 1번 분들이 왜 어쩌다가 저렇게 날선 작두 위로 홀로 외롭게 올라가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는 자리에 우물카드가 아주 깊고 어둡고 스산하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시꺼멓고 깊은 바닥조차 보이지 않는 천길 낭떠러지 같은 우물이에요. 1번 분들, 여러분은 그동안 남들에게는 죽어도 말 못할 자존심이 찢어지게 상하고 비참해서 입 밖으로 내뱉기조차 수치스러운 그 깊은 고민과 상처를 속으로만 계속 미련할 정도로 속으로만 사귀면서 길어 올리셨던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번듯한 직장인,
강인한 부모, 책임감 있는 자식, 능력 있는 사장님으로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겠지만 캄캄한 새벽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때면 그 바닥 안 보이는 캄캄한 우물 속을 홀로 들여다보듯 지독하게 외롭고 두렵고 헛헛하셨을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밑에 달린 식구들은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내 인생은 실패작이 되는 건가? 이런 끔찍한 압박감, 내 진짜 썩어 문드러진 속마음, 내 연약하고 찌질한 부분, 내 감당 못할 빚, 내 트라우마를 털어놓을 곳도 마땅치 않고 혹여나 술김에라도 털어놔봤자 결국 돌아오는 건 얄팍한 동정 아니면 내 약점 잡혀서 남들 입돔에 오르내리는 비참한 뿐일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그래서 아예 스스로 그 우물 뚜껑을 엄청나게 무거운 바위로 꽉 덮어버리신 거죠.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내 살을 부비고 사는 가족이나 10년지기 친구에게조차 철저히 가면을 쓰고 숨기면서요. 그 지독한 고립감, 세상에 나 혼자 뚝 떨어져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져야 한다는 그 숨 막히는 책임감이 결국 1번 분들 스스로를 등 떠밀어 그 맨발로 작두 위에 올라가게 만든 겁니다. 내가 여기서 징징거리면 다 끝이다. 나만 입 닫고 참으면 어떻게든 굴러간다. 그 슬프고도 독한 생각이 여러분을 올가맨 가장 지독한 독이자 역설적이게도 오늘날까지 여러분을 버티게 한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개를 들고 이제 후반부의 흐름을 똑똑히 보십시오. 이제 판이 완전히 물리적으로 뒤집힙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하늘이 내려주는 지침 자리에 신칼 카드가 쾅 하고 대지를 가르며 시퍼렇게 꽂혔습니다. 무당이 구판의 절정에서 접신을 하고 모든 사악한 부정을 쳐내고 꼬인 운명의 길을 쩍 갈라낼 때 쓰는 아주 무섭고 예리한 무구 바로 신칼입니다. 1번 분들, 이번 달에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 남 배려하는 이타심, 그딴 거 다 개나 줘버리십시오. 절대 단 1mm도 주저하거나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아닌 건 칼같이 내 손에 남의 피가 튀는 한이 있더라도 단칼에 무자비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불순물이 잔뜩 섞인 녹슨 쇠는 아무리 불에 넣고 망치로 두드려봤자 절대 세상을 뵐 수 있는 명검이 될 수 없잖아요. 애매하게 질척거리면서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고 자기 필요할 때만 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들러붙는 인간관계. 내 소중한 시간과 뼈 빠지는 에너지 다 깎아먹으면서 뒤통수 칠 기회만 얌체처럼 엿보는 가짜 지인들.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면서 스트레스만 오지게 줘서 내 수명만 깎아먹는 징글징글한 일거리나 갑질하는 클라이언트들. 당장 신칼을 들어서 목을 치듯 가차없이 다 쳐내세요. 과거의 정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그래도 피 섞인 가족인데 그래도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안면이 있는데 하고 머뭇거리고 핑계를 대는 순간 그날 선 작두 위에서 끔찍하게 베이는 건 남이 아니라 바로 1번 분들 본인의 발목입니다. 여러분이 베어서 피 흘리고 죽어가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물을 자르듯 아니 내 몸에 퍼지고 있는 썩은 암덩어리를 생사를 찢고 도려내듯 아주 단호하고 잔인하게 끊어내는 그 도끼와 살기. 그것이 지금 벼랑 끝에 선 여러분에게 하늘이 내린 유일하고도 가장 시급한 처방입니다. 그렇게 피 튀기게 신칼을 휘둘러서 내 인간관계와 일상을 다 쳐내고 나면 당장은 내 주변에 아무도 안 남을 것 같죠? 외톨이가 될 것 같죠? 미래가 캄캄하고 무서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타로 도령인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장담합니다. 그렇게 용기 내어 쳐내고 나면 외부의 변수로 어떤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외부 변수 자리에 손님굿 카드가 천둥벼락처럼 발동합니다. 내가 불필요하고 썩어빠진 악연과 구습들을 신칼로 싹둑싹둑 피도 눈물도 없이 다 잘라내서 내 주변의 자리가 휑하게 텅 비워지면 거대한 우주의 기운은 그 진공 상태를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깨끗하게 정화되고 비워진 빈자리로 여러분이 평생을 목말라 하며 기다려왔던 생각지도 못한 귀한 손님이 황금빛 기운을 온몸에 두르고 여러분 인생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로 꽉 찬 그릇에는 아무리 비싸고 영롱한 보석을 주려고 해도 담을 공간이 없잖아요. 내 인생을 갉아먹는 썩은 인연을 쳐내야 나를 진정으로 끌어올려줄 진짜 귀인, 멘토 혹은 평생을 함께할 귀한 짝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10원짜리 하나 안 남고 손해만 보면서 스트레스만 받던 그 지독한 일을 던져버려야
내 통장을 0을 몇 개씩 붙여가며 꽉꽉 채워줄 진짜 돈 되는 거대한 기회가 들어오는 법입니다. 외부에서 벼락처럼 치고 들어오는 이 손님굿의 귀한 손님은 현재 1번 분들이 처한 그 지옥 같고 숨막히는 판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줄 압도적으로 강력하고 든든한 조력자이거나 아니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부와 명예의 제한일 확률이 99%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두 번째로 머리칼이 쭈뼛 서는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인간을 모질게 끊어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엄청난 기회를 절대 못 잡았겠구나 하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이자 1번 분들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여는 최종 결말을 확인해야죠. 여기서 한꺼풀 더 깊숙하게 벗겨내야 여러분의 미래를 지배할 진짜 소름 돋는 진실이 나옵니다. 모든 처절한 구판과 칼춤이 끝나고 난 결과 자리에 무엇이, 어떤 신격이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륵불 카드가 환하고 자비로운, 그러나 그 어떤 신들보다 압도적이고 장엄한 미소를 지으며 눈부신 빛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에서 그리고 불교적 세계관에서 미륵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산에 가서 촛불 켜면 돈 몇 푼 쥐어주고 소원 몇 개 들어주는 동네 산신령이나 잡신이 절대 아닙니다. 미륵불은 말법 시대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완전히 뒤집어진 새로운 우주적 시대를 열어젖히는 구세주이자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미륵불이 결과로 떴다는 것은 낡고 녹슬고 피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모든 시간, 여러분이 낭떠러지 작두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억울해서 피눈물을 흘리던 그 암흑의 구시대는 이제 오늘부로 완벽하게 영원히 종말을 고했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1번 분들만의 완전히 새롭고 눈부시게 찬란한 판이 웅장하게 짜인다는 우주적인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번 달에 운이 좀 풀려서 꽁돈이 좀 들어온다, 알턴이 같았던 골치 아픈 일이 하나 해결되었다 수준의 얕은 잔챙이 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번 분들 인생의 근본적인 뼈대, 사회적 구조, 재물의 크기, 인맥의 수준 자체가 묵직하게 한 단계, 아니 단숨에 서너 단계 위로 퀀텀 점프하듯 업그레이드 되는, 지독하게도 춥고 배고팠던 겨울이 끝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황금기가 도래하는 거대한 서막을 알리는 아주 무섭고도 벅차오르는 결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흘렸던 짠 눈물과 핏빛땀이 이 미륵불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에 진정한 세속적 권력과 마르지 않는 재력, 그리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내면의 절대 평안으로 수천 배, 수만 배 뻥튀기 되어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험난하고도 영광스러운 길을 뚫고 나갈 여러분을 뒤에서 지켜주는 수호 신령의 자리를 보십시오. 장군신 카드가 아주 거대하고 묵직한 청룡 언월도를 땅에 쾅 짚고 팔짱을 딱 낀 채 범접할 수 없는 무서운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여러분의 등 뒤를 아주 든든하고 견고하게 받쳐주고 계십니다. 뿜어져 나오는 기계가 넘치다 못해 하늘을 찌를 듯 호탕하고 억세며 그 어떤 잡귀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강력한 투기의 기운입니다. 장군님이 여러분 귀에 대고 이렇게 천둥같이 호령하십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네가 눈물 흘리며 지나온 길에 떨어진 미련 따위는 내가 다 군화 발로 밟아 뭉개줄 테니 내 앞을 가로막는 쓸데없는 걱정과 너를 헐뜯는 잡것들은 내 시퍼런 칼로 다 목을 쳐버릴 테니 너는 오직 네가 가야 할 앞길만, 저 미륵불이 열어준 빛의 길만 똑바로 쳐다보고 가라 하시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담력과 묵직한 뚝심을 여러분의 척추에 확 실어주십니다.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등 뒤에는 천하를 호령하고 악기를 베어버리는 무적의 장군님이 뒷배를 든든하게 봐주시고 있고 내 앞길은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우주를 여는 미륵불이 황금 카펫을 깔아주시는데 도대체 세상 천지에 뭐가 두렵고 눈치 볼 게 뭐가 있으며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냥 무소의 뿔처럼, 쇳덩이로 무장한 탱크처럼, 거침없는 불도저처럼 여러분의 맑아진 직감과 예리한 판단력을 믿고 미친 듯이 전진하고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자, 1번 분들. 흐름이 이렇게 완벽하고 무섭게 세팅이 되었는데 가만히 방구석에 누워만 있으면 기운이 제대로 돌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타로 도령의 이름으로 아주 속 시원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딱 짚어드릴 테니 이번 달에 이 세 가지 행동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꼭 해보셔야 할 일입니다. 당장 내일 낮에 음기가 강한 밤이 아니라 양기가 가장 충만한 낮 12시에서 2시 사이에 주변 문구점이나 다이소 같은 곳에 가세요. 가셔서 아주 샛노란색, 눈이 시릴 정도로 밝은 노란색 색종이나 작은 메모지를 하나 구하십시오. 굳이 점집이나 철학관 가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비싼 부적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 간절한 마음의 정성과 결단력이 곧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니까요. 그 노란 종이를 책상 위에 반듯하게 펴놓고 지금 본인의 숨통을 가장 옥죄고 숨 막히게 만드는 그 빌어먹을 사람의 이름, 혹은 도무지 안 풀려서 내 피를 말리고 징글징글하게 꼬여있는 그 핵심 문제의 단어를 검은색 네임펜이나 매직으로 아주 꾹꾹 눌러서 딱 한 줄만 명확하게 적으세요. 예쁘게 적을 필요 없습니다. 분노를 담아서 꾹꾹 눌러 적으세요. 그리고 날이 잘 드는 가위를 가져오세요. 그 종이를 아주 잘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먼지가루가 되도록 사정없이 난도질하듯 잘라버리세요. 가위질을 하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 밖으로 소리내서 뱉으세요. 너와의 더러운 인연은 오늘부로 여기서 완벽하게 끝이다. 내 밝은 운명에서 영원히 떨어져 나가라. 고요. 그리고 그 잘게 잘린 쓰레기 같은 종이 조각들을 절대 쓰레기통에 하루 이틀 묵혀두지 마시고 그 즉시 변기에 털어넣고 물을 확 내려버리시거나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바람에 다 날려버리세요. 이게 그냥 미신 같고 단순한 심리 장난 같아 보이시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의식 저 깊은 우물 바닥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엉킨 기운과 썩어빠진 감정의 노폐물들을 현실에서 시각적이고 물리적으로 시원하게 끊어내버리는 아주 단호하고 무서운 심리적 살풀이 의식입니다. 이렇게 내 손으로 직접 내 입으로 직접 애군을 끊어냈다는 명확한 자각이 여러분을 그 위험한 작두 위에서 상처 하나 없이 무사히 내려오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부드립니다. 이번 달 한 달 동안은 예의상 나가는 자리, 의무감으로 억지로 참석하는 쓸데없는 술자리, 영양가 없이 남 뒷담 하나 하는 약속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잡지 마세요. 핑계를 대서라도 다 취소하십시오. 징징대는 남의 하소연 들어주는 감정 쓰레기통 역할도 이제 그만, 여기서 스톱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소중하고 귀한 에너지를 오롯이 단 1%의 낭비도 없이 100% 나 자신을 위해서만, 내 인생의 앞가림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쓰셔야 하는 달입니다. 오늘 밤에 자기 전에 당장 스마트폰 연락처 목록부터 한번 쭉 열어보세요. 쭉 스크롤을 내리면서 최근 1년 동안 내 안부 한번 안 물어본 인간들, 이름 석자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짜증이 훅 밀려오는 인간들, 나한테 돈 빌려가고 안 갚은 인간들, 그 번호 싹 다 지우고 차단해버리세요. 옷장도 여세요. 1년 넘게 안 입은 옷, 아까워서 쟁여둔 유행 지난 옷, 안 쓰는 낡은 물건들도 이번 주말에 날 잡아서 과감하게 쓰레기 봉투에 쳐박고 다 내다 버리세요. 내 주변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공간과 인연의 빈자리를 확실하고 냉정하게 만들어 두어야만, 아까 제가 침이 마르도록 말씀드린 그 신호동자가 물어오는 기가 막힌 황금 기회와 손님꾼 카드가 불러오는 진짜 귀인이 그 비워진 자리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꽂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주는 진공 상태를 제일 먼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법정 불변의 법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1번 분들, 지금까지 제 풀이를 들으시면서 어떠십니까? 명치 끝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듯 속이 좀 시원하게 뚫리십니까? 그동안 캄캄한 우물 속에서 홀로 웅크려 견뎌낸 그 고독하고 처절했던 피눈물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여러분이 결코 버림받지 않았음을 이번 달에 벌어질 소름 돋는 현실의 기적적인 변화로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체감하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남 몰래 입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훌륭하게 버텨낸 강인한 분들입니다. 신칼을 쥐고 과거를 쳐낸 뒤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와 눈부신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 오십시오. 오늘 이 길고 깊은 풀이가 여러분의 지친 가슴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그리고 이 엄청난 미륵불의 반전 기운을 내 현실로 도망치지 못하게 꽉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서 저 타로 도령과 강력하고 끈끈한 기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단단하고 예리하게 벼려진 장군님의 신칼 같은 이번 달의 기운 절대 뺏기거나 놓치지 말고 제대로 쥐고 돌파하시기를 저 역시 기도를 올리며 진심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달에 또 기가 막히게 소름 돋는 여러분이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1번 분들의 새로운 황금기를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번 분들, 오직 2번 분들만을 위한 아주 깊고 묵직하면서도 뼈를 때리듯 현실적인 타로 도령의 속 시원한 풀이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풀이의 첫 장을 넘기기에 앞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번 보태주시면 이 신명의 기운을 더 깊이 파고들어 다음 풀이가 훨씬 더 예리해집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한 번씩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뚫고 들어가는 아주 거대한 원동력이 되거든요. 2번 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 뽑혀 나온 이 8장의 신명 카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손끝으로 카드 위를 스치듯 천천히 매만져 보니까요. 정말이지 아주 묘하고도 강렬한 소름 돋는 감각이 제 손목을 타고 확 치고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서늘하고 차가운데 그 안쪽 아주 깊은 곳에서는 금방이라도 용암처럼 폭발할 것 같은 뜨거운 열기가 맥박처럼 쿵쾅거리고 있어요. 제가 아까 화면 표지 소품으로 올려두었던 천곡 호랑이 기억하십니까? 푸른 빛이 아주 시리게 도는 최고급 옥으로 정교하게 조각된 날렵하고 매끄러운 호랑이의 형상입니다. 이 천곡 호랑이를 손에 꽉 쥐면 처음에는 그저 서늘하고 묵직한 돌덩이 같지만 그 형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눈앞의 먹잇감을 향해 등 근육을 바짝 수축시키고 허공으로 튀어나갈 듯한 무서운 숨겨둔 야성이 고스란히 느껴지죠. 우리 2번 분들이 뼛속까지 딱 이 천곡 호랑이 같은 분들입니다. 조만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남들은 상상조차 못한 기회를 아주 완벽하고 잔인하게 움켜쥘 분들이라는 또렷한 신호예요. 여러분은 겉으로 보기에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은 아마 2번 분들을 보며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좋아, 욕심도 없고 왜 저렇게 늘 얌전하고 양보만 할까? 이렇게 쉽게들 평가할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을 조금 만만하게 보고 호구 잡으려 드는 얄팍한 인간들도 살면서 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들의 치명적인 착각이죠. 2번 분들은 스스로 본인의 발톱을 철저하게 숨기고 살아오셨을 뿐입니다. 속으로는 천하를 호령하고 싶은 야망이 피 끓듯 솟구치고 당장이라도 이 지긋지긋한 판을 다 뒤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치밀어 올랐어도 현실의 무게와 당장의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 누르며 피눈물 나게 때를 기다려 오신 겁니다. 이번 달 드디어 여러분에게 일어날 진짜 소름 돋는 현실의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그 뼈를 깎는 기나긴 인내의 시간이 마침내 끝이 나고 웅크렸던 천곡 호랑이가 숨겨둔 야성을 드러내며 절묘한 타이밍의 기적을 단숨에 움켜쥐는 순간입니다. 맨 앞자리에 놓인 핵심 주제 카드를 아주 가만히 숨죽여 들여다보겠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린 풍경 카드가 딸랑딸랑 맑고 서늘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2번 분들, 이 풍경이라는 물건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화려하게 순금으로 칠을 하고 아무리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품고 있어도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와 주지 않으면 그저 먼지만 쌓인 채 처마 끝에 무기력하게 매달려 있는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스스로는 절대 소리를 낼 수 없는 운명이죠. 여러분은 그동안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숨통이 턱턱 막히는 밀폐된 방 안에서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며 묵묵히 버텨오셨던 흐름이에요. 내 인생에는 도대체 언제쯤 남들처럼 시원한 훈풍이 불어오나, 언제쯤 내 억눌린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내 목소리를 이 세상에 당당하게 낼 수 있을까? 그렇게 무심한 하늘만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셨을 겁니다. 남들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만 이 캄캄한 정체기 속에 영원히 갇혀 썩어가는 건 아닌지 지독한 공포심마저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카드에서 드디어 미세하고도 강력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그것도 아주 거센 운의 돌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하늘의 명확한 통보입니다. 그동안 꽉 막혀있던 여러분의 인생에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여러분을 춤추게 만들며 세상에 여러분의 묵직한 존재감을 맑고 웅장하게 울려 퍼지게 할 거대한 운의 바람이 드디어 불어닥칩니다.
이건 아주 예민하고 날카로운 직감으로 그 바람의 방향을 읽어내셔야 하는 절체절명의 타이밍이에요. 도대체 그 바람이 왜 이렇게 미치도록 늦게 불었는지, 그동안 우리 입원분들이 얼마나 뼈저리게 고단했는지 지난 흐름의 자리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다드미돌 카드가 아주 무겁고 스산하며 처절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옛날 여인들이 캄캄한 한겨울밤에 홀로 앉아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구분 등으로 밤새도록 젖은 옷감을 방망이로 두드리던 그 다드미돌입니다. 입원분들 도대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속으로 뜨거운 피눈물을 삼키셨어요? 이 다드미돌 카드는 단순한 고생을 넘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끔찍한 인내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독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남들이 구겨놓은 더러운 문제들, 남들이 무책임하게 저질러 놓은 치명적인 실수들을 불평 한마디 없이 오롯이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퉁탕퉁탕 두드려서 반듯하게 펴내는 뒤치다꺼리 역할을 해오셨을 겁니다. 못난 가족을 위해서 내 꽃다운 청춘과 통장을 다 바쳐 희생했거나 회사에서 남들 다 요리조리 피하고 꺼리는 꾸준히를 미련하게 도맡아 하면서도 정작 진급이나 성과급 같은 공은 엉뚱한 얌체 같은 인간들이 쏙쏙 다 가로채가는 억울함을 수도 없이 겪으셨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내 수명을 깎아먹으며 노력했으면 최소한 티라도 나야 하잖아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들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다듬이질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남의 옷을 비단결처럼 예쁘게 만들어주는 일이지 그 옷을 내가 입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옷은 화려해지지 않습니다. 세상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이 그 무거운 방망이질을 수만 번 반복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눈물을 꿀꺽꿀꺽 삼키셨습니까? 손목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것 같고 뼈마디가 쑤시는 그 지독한 삶의 고통을 혼자서 묵묵히 미련할 정도로 꿋꿋하게 감내해온 여러분의 지난날이 이 카드 한 장에 너무나도 시리고 잔혹하게 박혀 있습니다. 제가 다 마음이 아려올 정도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을 짚어보는 현재 상황 자리에 화로, 즉 불씨 카드가 떡하니 아주 붉게 타오르며 놓여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지금의 여러분은 겉보기엔 그저 하얗게 다 타버려서 식어버린 재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아, 저 사람도 이제 지쳤나 보다. 옛날 도끼는 다 빠졌고 열정도 꺾였고 이제 한물 같네.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뒤에서 함부로 쑥덕거리며 평가하는 인간들도 분명히 주변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그 하얗고 차가운 잿더미 한가운데를 꼬챙이로 푹 찔러서 살짝만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벌겋게 살아 숨쉬는 절대 꺼지지 않은 수천도의 뜨거운 불씨가 이글거리며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번 분들은 결코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지독한 시베리아 겨울 같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 마지막 남은 생존 에너지를 지켜내기 위해 겉으로만 다 죽은 척, 식은 척 위장하고 보호색을 띠고 있었을 뿐입니다. 내 안에 꼿꼿한 자존심, 내 안에 선명한 목표, 언젠가는 반드시 이 거지 같은 판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리겠다는 그 지독한 오기와 복수심 같은 불씨를 가슴 아주 깊고 안전한 곳에 꽁꽁 숨겨두고 계셨던 거예요. 이 작은 불씨 하나만 확실하게 살아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풍경을 흔드는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 이 불씨는 순식간에 거대한 산불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숱한 밤을 지새우며 속으로 사귀었던 그 수많은 감정과 서름들이 이제는 무서운 폭발적 동력이 되어 현실을 뒤엎을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아주 역동적이고 웅장한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오랜 시간 다듬이돌 앞에 무릎 꿇려 묶어두고 호랑이의 발톱을 뽑고 불씨를 숨기게 만들었는지 그 숨겨진 원인을 더 날카롭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듭 카드가 아주 복잡하고 징그럽게 뱀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냥 예쁘게 한번 쓱 묶인 리본 매듭이 아니에요.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이리저리 꼬이고 땀과 눈물에 젖었다가 햇빛에 말랐다를 반복하면서 아예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지독한 어부의 밧줄 매듭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순수한 의지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쉽게 칼로 베어 끊어낼 수 없었던 복잡한 카르마, 인연법, 혹은 아주 무거운 현실적인 제약을 의미합니다. 대출이나 보증금 등 금전적으로 징글징글하게 얽혀 있어서 매일 아침 사표를 가슴에 품고 출근하면서도 홧김에 때려치우지도 못했던 끔찍한 직장생활,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물려 있어서 내 마음대로 피도 눈물도 없이 잘라낼 수 없었던 가족사 혹은 투자금이나 서류가 얽혀버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 여러분은 그 엉킨 밧줄을 어떻게든 순리대로 욕 안 먹고 예쁘게 풀어보려고 손톱에서 피가 나고 부러져라 끙끙대며 억지로 풀려고 미친 듯이 노력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저주받은 매듭은 내 목과 발목을 더 꽉 조여왔겠죠? 내가 내 힘으로 억지로 아등바등 풀려고 발버둥 쳤을 때는 절대 1mm도 풀리지 않던 그 원망스러운 매듭이 이번 달 여러분의 운명 저변에 깔린 이 숨겨진 원인 자리에서부터 서서히 기적처럼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억지로 잡아당겨서가 아니라 외부의 거대한 우주적 기운이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툭 하고 그 단단했던 고리가 스스로 풀려버리는 소름 돋는 흐름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내가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며 손대지 않았는데 꽉 막혀서 죽어도 안 넘어가던 서류가 기적처럼 통과되고 답 안 나오던 더러운 관계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알아서 정리되는 걸 두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인생의 판이 어떻게 극적으로 돌아가는지 후반부 흐름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거짓말처럼 풀려가는 거대한 기운 속에서 이번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하늘이 내려주는 명확한 행동 지침 자리에 향 카드가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신성한 재단 위에 고요하게 피어올라 하늘 정수리에 가닿는 향불입니다. 이번 분들 제 말 똑똑히 들으세요. 이번 달에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급하게 먼저 움직이거나 요란하게 떠들면 안 됩니다. 내 속이 끓어오른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기회가 온 것 같다고 해서 허둥지둥 뛰어들거나 남들이 나를 오해한다고 핏대세며 해명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세요. 아무런 시끄러운 소리도 내지 않고 억지로 바람을 거스르지도 않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넓은 공간 전체를 자신의 짙은 향기로 꽉 채우고 완벽하게 지배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 향영이 같은 무심함과 장악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억지로 엉킨 실타래를 내 손으로 풀려고 동동거릴 때가 아닙니다. 가만히 내면의 안정을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차분하고 우아하게 내 본연의 자리를 지키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속을 긁거나 유치하게 도발하더라도 같이 진흙탕에서 뒹굴지 말고 그냥 한 차원 높은 신선의 산봉우리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듯 무건 수행하는 자세로 상황을 관망하십시오. 내가 굳이 입 아프게 내 입장을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아도 향기가 구석구석 퍼져나가듯 진짜 진실은 결국 세상에 다 알려지고 내 진가가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고요함과 압도적인 침묵, 그것이 이번 달 여러분이 쥘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렇게 향을 피우듯 고요하고 묵직하게 내 중심을 딱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의 그 정적인 에너지를 알아보고 외부 변수 자리에 아주 놀랍고도 영롱한 존재가 강력하게 개입합니다. 바로 선녀 카드가 오색 찬란한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다. 이건 칙칙하고 고단했던 인간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온 아름답고 영적인 거대한 조력자입니다. 내가 아등바등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눈물 콧물 쏟고 애쓸 때가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가만히 내 안의 긍정과 평온을 유지하고 있을 때 하늘이 감복하여 황금 동화줄을 내려준다는 뜻이에요. 이 선녀는 여러분의 현실에서 물리적으로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지만 감수성이 풍부하고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톡톡 튀는 누군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무의식을 스치고 지나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의 번뜩이는 영감, 남들은 감히 상상도 못한 천재적이고 기발한 해결책이 갑자기 머릿속을 벼락처럼 탁 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수년을 붙잡고 있어도 꽉 막혀서 답이 없던 지긋지긋한 프로젝트나 꼬여있던 금전 문제, 법적 분쟁 등의 이 선녀 같은 귀한 인연이나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쓱 하고 개입하면서 상황이 거짓말처럼 진짜 마법처럼 부드럽고 경쾌하게 풀려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백날 첫날 밤새워 노력해도 안 되던 게 한순간의 인연과 스쳐가는 영감 하나로 완벽하게 해결되는 그 소름 돋는 카타르시스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결과 자리, 그 처절하고 끔찍했던 다듬이질의 보상, 그 긴 밤을 지새운 눈물의 대가로 드디어 무엇이 떨어지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제동자가 통통 뛰며 커다란 비단 복주머니를 양손에 꽉 쥐고 활짝 웃으며 여러분의 안방 문턱을 훌쩍 넘어 뛰어 들어옵니다. 그동안 금전적으로 꽉 막혀서 매달 카드값 걱정에 숨만 겨우 쉬고 있던 답답한 돈의 흐름이 단숨에 폭포수처럼 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소소하지만 아주 옹골찬 재물, 오랫동안 막혀서 안 돌던 융통자금, 혹은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보너스나 쏠쏠한 부수입이 내 통장으로 쏙 들어오는 아주 귀엽고도 실속 있는 결실입니다. 거창하게 당장 수십억 로또 1등에 당첨되어서 인생이 뒤집힌다는 식의 뜬구름 잡는 허황된 소리가 아니에요. 내 통장에 당장 찍혀서 내가 마음대로 뽑았을 수 있는 현실적인 숫자, 내 얇아진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주는 아주 확실하고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입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으며 못난 남들 챙기느라 정작 내 몫은 10원짜리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그 억울함, 내가 일하고 남이 돈 가져가던 그 분통 터지는 상황을 이 제동자가 가져온 금빛 복주머니로 시원하고 달콤하게 보상받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헛고생한 게 아니었구나. 결국 돌고 돌아 이렇게 이자까지 쳐서 내 손에 쥐어지는구나 하면서 그제야 굳어있던 여러분의 입가에 환하고 편안한 미소가 번지게 될 겁니다. 이 제동자의 웃음이 곧 여러분의 웃음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하늘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던 여러분 등 뒤의 수호 신령 자리를 보겠습니다. 불사할머니 카드가 새하얀 고가를 쓰고 인자하지만 감히 잡기는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을 굽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속에서 불사할머니가 어떤 분이십니까?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자 중심이며 다 죽어가는 것도 신통력으로 살려내는 생명의 근원이자 가장 자비롭고 영험함이 하늘을 찌르는 신령님입니다. 여러분이 그 차가운 다듬이돌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뼈가 삭을 때도, 화로 속 불씨처럼 숨죽여 웅크려 죽은 듯 지낼 때도 할머니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에게서 따뜻한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랑하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며 품에 포근히 안아주시듯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모진 풍파와 악귀들로부터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 강아지, 그동안 맘고생 몸고생 참 많았지. 험한 꼴 보고 사느라 애썼다. 이제는 내가 내 치맛자락으로 세상 모진 바람 다 막아줄 테니 너는 다리 쭉 뻗고 마음 푹 놓고 내 앞길에 떨어진 복이나 주워 담아 먹어라. 하시며 여러분의 등 뒤를 아주 포근하고 든든하게 감싸주십니다. 세상 천지의 불사할머니가 가장 강력한 백으로 내 뒤에 버티고 서 계신데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쫄면서 사시겠습니까? 허리 쫙 펴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이번 분들, 제가 이렇게 신명의 묵직한 공수를 가감없이 다 풀어드렸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현실에서 몸을 움직여 이 기운을 현실로 끄집어내실 차례입니다. 제가 무당이 저만을 마치고 손님 앞에서 처방을 짚어주듯 아주 현실적이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3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이번 달에 이 3가지 비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꼭 해보셔야 할 행동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인터넷이나 근처 소품 가게에 가셔서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향이 좋은 인센스 스틱이나 은은한 천연 아로마 캔들을 하나 장만하세요. 남들 시선 의식해서 비싸고 화려한 거 살 필요 절대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나만의 향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방 안의 조명을 조금 어둡게 아주 차분하게 낮추고 그 향이나 초를 켜두세요. 휴대폰도 무음으로 뒤집어 놓고 텔레비전도 끄세요. 딱 5분. 하루 24시간 중 단 5분만 그 하얀 연기가 위로 피어오르는 모양이나 촛불이 일렁거리며 흔들리는 걸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십시오. 다른 복잡한 생각, 내일 출근 걱정, 꼴 보기 싫은 남편 걱정, 말 안 듣는 자식 걱정, 모자란 돈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오늘 하루 이 험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상처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잘 버텨낸 내 몸뚱거리와 나 자신에게 오늘 진짜 고생 많았다. 너 아니었으면 못 버텼다. 정말 수고했다. 하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토닥여주는 시간을 반드시 매일매일 가지세요. 이 작고 고요한 의식이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 숨겨진 화로의 불씨를 따뜻하게 보존하고 향카드의 맑은 기운을 극대화하여 나를 갉아먹는 나쁜 탁기를 매일 밤 정화하는 최고의 현실적 비방이 됩니다. 마음의 따뜻한 온도를 절대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이번 달 제동자의 복주머니를 내 통장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자석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행동입니다. 이번 달 첫째 주 주말에는 시간을 내서 내 통장, 내역, 지갑, 그리고 집안의 묵은 짐들을 아주 시원하게 한번 뒤집어서 탈탈 털어 정리하세요. 낡아서 찢어지고 영수증과 쓸데없는 명함이 꽉 차서 뚱뚱해진 지갑은 다 비워내세요.
지폐는 머리 방향을 맞춰서 반듯하게 펴서 다시 넣으시고요. 몇 년 동안 입금도 안 하고 방치해둔 안 쓰는 은행 계좌, 나도 모르게 매달 몇천 원씩 새어나가고 있던 구독 서비스 등 내 피 같은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구멍들을 신칼로 자르듯 싹둑 정리하십시오. 안 입고 처박아둔 낡은 옷들도 과감하게 헌옷수거함에 버리세요. 제 동자가 무거운 복주머니를 낑낑대며 들고 여러분 안방으로 뛰어 들어오려는데 집안이나 지갑, 통장 내역이 어지럽고 쓰레기로 꽉 막혀 있으면 그 복덩이가 들어오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른 집으로 가버립니다. 돈과 좋은 기운이 쑥쑥 들어올 수 있는 깨끗한 빈 공간, 뻥 뚫린 맑은 길을 시각적이고 물리적으로 활짝 열어두셔야만 그 복이 온전히 100%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나 더 드립니다. 아까 숨겨진 원인 자리에 지독하게 얽힌 매듭 카드가 나왔었죠. 여러분, 스스로 내 무의식에 걸린 이 매듭을 물리적으로 풀어내는 파기의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안을 굴러다니는 안 쓰는 굵은 털실이나 질긴 노끈을 하나 가져오세요. 조용한 곳에 혼자 앉아 그 노끈에 지금 내 마음을 가장 짓누르고 숨막히게 꼬여있는 문제 혹은 나를 괴롭히는 그 징글징글한 인간의 얄미운 얼굴을 떠올리면서 매듭을 아주 꽉 풀리지 않을 정도로 독하게 세게 여러 번 묶으세요. 내 분노를 다 담아서요. 그리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깊게 한번 하신 다음 그 단단하게 묶인 매듭을 절대 가위나 칼로 편하게 자르지 말고 오직 내 양손 끝으로 천천히 아주 공들여서 스르륵 스르륵 풀어내 보십시오. 풀면서 속으로 이 지독한 악연과 고통도 이렇게 스르륵 풀려나간다 라고 계속 되뇌세요. 완전히 풀려난 그 구불구불한 실을 보며 숨을 크게 내쉬고 그 실을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시원하게 버리세요. 이 행위는 내 무의식 가장 밑바닥에 얽혀있던 골치 아픈 카르마와 지독한 인연의 고리를 내 손으로 직접 평화롭고 부드럽게 풀어내어 우주 저 멀리 날려보내는 아주 강력하고 소름 돋는 마인드 컨트롤 주술입니다. 이 의식을 딱 한 번만 제대로 하고 나면 명치 끝에 얹혀있던 시퍼런 돌덩이가 쑥 내려가고 호흡이 편안해지면서 실제로 현실에 꽉 막히고 꼬인 문제들이 다음 날부터 신기하게도 술술 풀려나가는 걸 온몸으로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 분들 제 핏대선 풀이를 들으시니 이제 가슴이 좀 뛰십니까? 캄캄하고 축축한 터널 속에 갇혀 평생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끔찍하고 고단한 다듬이질의 시간이 이제는 환한 빛을 만나 정당하게 보상받을 때가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던 그 처절한 소가리는 이제 오늘부로 여기서 미련 없이 끝내십시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강인하게 버텨냈고 이제 그 절묘한 타이밍의 기적과 금빛 복주머니를 거머쥘 자격이 수천 번 차고 넘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웅크렸던 천국 호랑이의 기상을 이제 세상 밖으로 거침없이 뿜어내십시오. 오늘 이 묵직하고 예리한 신명의 풀이가 여러분의 다친 마음에 깊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가닿았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십시오. 저 타로 도령과 여러분 사이에 이 단단하고 맑은 기운의 연결고리가 여러분의 팍팍한 일상에 곧장 큰 복과 횡재로 쏟아져 내리길 제 신명에 기대어 간절히 발언하고 또 발언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리 더 궁금하시죠? 흐름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선택지의 흐름도 아주 기가 막히게 세팅되어 있으니 중간에 절대 영상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편안하게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의 운명에 닿는 모든 좋은 기운과 신호들을 남김없이 싹 다 쓸어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오직 3번 분들만을 위한 가슴 깊은 곳의 응어리를 완벽하게 박살내고 새로운 판을 열어젖힐 타로 도령의 아주 속 시원하고 피 튀기는 풀이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수를 풀어내기에 앞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다면 지금 바로 한 번씩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작은 응원의 손길 하나가 저에게는 이 무섭고도 벅찬 신명의 기운을 끝까지 파헤쳐서 여러분께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거대한 영적 원동력이 됩니다. 숨죽여 기다리신 만큼 오늘 아주 뼈를 때리고 영혼을 울리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귀 열고 마음 열고 들어주십시오. 3번 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의 운명을 담은 이 8장의 신명 카드를 쫙 펼치고 손끝으로 카드 위를 스치듯 가만히 매만져 보니까요. 아주 뜨겁고도 날카로운 마치 펄펄 끓는 용암이 단단한 얼음장 밑에서 터져나오기 직전에 그 미칠 듯한 진동이 제 손목을 타고 찌릿찌릿하게 뻗어 올라옵니다. 제가 아까 화면 표지 소품으로
올려두었던 흑옥 매미 기억하십니까? 칠흑처럼 새까맣고 서늘한 흑옥으로 정교하게 조각된 매미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차갑고 매끄러운 돌덩이 같지만 매미라는 곤충의 본질이 뭡니까? 어둡고 캄캄한 땅속에서 남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징그러운 흙구덩이 속에서 무려 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숨죽여 인내합니다. 오직 단 일주일, 그 찬란한 여름날의 폭발적인 비행과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를 세상에 토해내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3번 분들이 뼛속까지 딱 이 흑옥 매미 같은 분들입니다. 감수성이 너무나 풍부하고 속으로는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와 엄청난 영감, 폭발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무거운 벽에 부딪혀 그 모든 걸 땅속 깊은 곳에 파묻고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남들 앞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고 나는 괜찮아, 내가 참으면 다 평화로워져 하면서 자신의 그 뜨거운 열정과 끓어오르는 직관을 스스로 짓밟으며 기나긴 터널을 묵묵히 버텨오셨을 겁니다. 이번 달 드디어 여러분에게 일어날 진짜 소름 돋는 현실의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그 숨 막히던 땅속 생활이 마침내 끝이 나고 내 안에 억눌렸던 모든 감정과 에너지가 활화산처럼 폭발하며 내 인생의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비상하는 그 압도적인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맨 앞자리에 놓인 핵심 주제 카드를 아주 가만히 숨죽여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기가 막힙니다. 꽹과리와 장구 카드가 쩌렁쩌렁한 소리를 내며 판을 뒤집어 엎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3번 분들 조용하고 차분했던, 아니 차분하다 못해 시체처럼 정체되어 있던 여러분의 무기력한 일상에 갑자기 쿵덕쿵덕 징치고 꽹과리치는 거대한 구판이 벌어지는 형국이에요. 이건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죽어있던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미친 듯이 뛰게 만들고 무거워서 청은망은이던 엉덩이를 들썩이게 만드는 아주 강렬한 우주적 충동이자 동기부여가 벼락처럼 훅 치고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재미없다. 사는 게 왜 이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할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하며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대셨죠? 이번 달에는 그 안개가 단숨에 걷힙니다. 갑자기 가슴속에서 이거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다. 혹은 나도 이제 참지 않을 거야. 내 방식대로 다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거야. 하는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폭발적인 영감과 추진력이 화산 폭발하듯 솟구쳐 오릅니다. 머리로 계산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미친 직관이 여러분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지 지난 흐름의 자리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해원굿 카드가 아주 무섭고도 슬프게 그리고 처절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당이 바닥에 주저앉아 산발을 한 채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며 맺힌 한을 토해내는 장면입니다. 3번 분들 도대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서 죄가 되셨어요. 이 해원국 카드는 단순히 일이 좀 안 풀렸다 정도가 아닙니다. 억울함, 배신감, 그리고 내 맘 같지 않은 세상과 사람들 때문에 겪어야 했던 지독한 영혼의 훼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정이 너무 많고 사람을 잘 믿어서 내간 쓸게 다 빼주며 도와줬는데 돌아온 건 철저한 뒤통수와 비방뿐이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이룩해 놓은 성과를 교활한 인간들이 입 싹 닫고 가로채 갔을 때도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차마 남들처럼 진흙탕 싸움을 할 수가 없어서 속으로만 피눈물을 삼키셨잖아요. 믿었던 연인, 파트너 혹은 가족에게조차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당하면서 내 자존감이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처박히는 그 지독한 고통, 밤마다 불 꺼진 방에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짓밟을까? 하며 숨죽여 우셨던 그 수많은 밤들, 그 켜켜이 쌓인 원망과 서러움, 분노와 슬픔의 응어리들이 이 해원국 카드 한 장에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카드를 보는데 제 가슴 명치 끝이 콱 막히면서 눈물이 핑 돌 지경입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사겨야만 했던 그 지옥 같은 감정 노동의 시간이 드디어 폭발 한계점에 도달했던 겁니다. 그런데 집중하십시오. 지금 당장의 현실, 여러분의 현재 상황 자리에 신내림 카드가 떡하니 꽂혔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이 겪었던 그 지독한 고통과 억눌린 감정들이 임계점을 돌파하면서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나로 각성하게 되는 소름 돋는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무당이 신을 받을 때 과거의 인간적인 나를 완전히 죽이고 새로운 영적 존재로 태어나듯 3번 분들도 이제 그 나약하고 상처받던 과거의 껍질을 찢고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벼락을 맞은 것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가야 할 길이 소름 돋게 확고해집니다. 더 이상 그딴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 나는 내 감정과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미친 듯이 몰두하겠다. 이런 무서운 확신이 내리꽂히는 거죠. 예술을 하시는 분이라면 일생일대에 미친 영감이 터져나와 역작을 만들어낼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남들은 생각지도 못한 기발하고 파격적인 아이디어에 완전히 꽂혀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게 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 요새 왜 그래? 눈빛이 완전 달라졌어. 무서워. 할 정도로 여러분은 아주 날카롭고도 강렬한 몰입의 상태, 즉 현실적인 의미의 신들림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이토록 강력하게 각성시키고 정화해 주었는지 그 숨겨진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해수관음 카드가 아주 맑고 자비로운 자태로 옥병에 담긴 감로수를 붓고 계십니다. 이 카드는 하늘이 여러분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캄캄한 우물 속에서 홀로 흘렸던 그 짠 눈물들을 가장 자비로운 바다의 여신인 해수관음이 모두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남몰래 흘린 눈물이 바다처럼 모였고 그 고통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관음에 정화하는 기운이 여러분의 낡은 업보와 썩어빠진 과거의 인연들을 싹 씻어내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엄청난 각성과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여러분을 올가매던 더러운 영적 찌꺼기들이 해수관음의 감로수에 의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거울처럼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우주가 여러분을 치유하고 새로운 판으로 올려보내는 아주 신성하고도 물리적인 정화 작용입니다. 자, 이제 인생의 판이 어떻게 극적으로 요동치는지 후반부 흐름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폭발적인 에너지 속에서 3번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하늘이 내려주는 명확한 행동 지침 자리에 맑은 물그릇 카드가 아주 투명하게 빛나며 놓여 있습니다. 3번 분들, 제 말 똑똑히 들으세요. 이성적으로 계산하려 들지 마십시오. 머릿속으로 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그 모든 알량한 셈법과 잔머리를 싹 다 버리셔야 합니다. 맑은 물그릇은 속이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투명함과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들어온 이 미친 영감과 충동은 복잡한 논리나 타인의 시선이 섞이는 순간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그 아주 투명하고 솔직한 본능적인 감정에만 100% 충실하세요. 이 사람이다 싶으면 체면 차리지 말고 잡으시고, 이 일이다 싶으면 앞뒤 재지 말고 일단 저지르십시오. 머릿속을 맑은 물처럼 텅 비우고 내 심장이 뛰는 방향, 내 감정이 환희를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을 향해 직진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감정에 미치도록 솔직해질 때 우주는 여러분의 그 순수한 파동에 완벽하게 공명하여 길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맑은 물그릇처럼 본능에 충실하게 움직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외부 변수가 치고 들어옵니다. 바로 인연동자 카드가 붉은 실을 앙증맞은 양손에 꽉 쥐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강렬하고 폭발적인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혼자 독고다이로 가게 두지 않습니다. 이 폭주하는 에너지를 현실의 결과물로 예쁘게 빚어내도록 도와줄 새로운 인연, 혹은 나와 영혼의 주파수가 소름 돋게 딱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파트너가 갑자기 뿅 하고 눈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만약 외로우셨던 분이라면 굳이 계산하고 따지지 않아도 처음 본 순간 이 사람이다 하고 스파크가 튀는 강렬한 운명적 로맨스가 멱살을 잡고 들어올 겁니다. 사업이나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 기발한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아줄 완벽한 비즈니스 귀인이나 투자자가 아주 뜬금없는 곳에서 연결될 겁니다. 인연동자가 쥐고 있는 저 붉은 실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운명의 결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썩은 인연을 해원굿으로 다 털어냈기 때문에 비로소 진짜 백이 귀한 인연이 그 빈자리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꽂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과 자리, 그 억울했던 피눈물의 대가, 그리고 미친 듯한 각성과 새로운 인연의 합작으로 드디어 현실에 무엇이 떨어지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재수구 카드가 아주 요란하고 화려하게 빵하고 터집니다. 여러분, 재수굿이 뭡니까? 무당이 신복을 입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돼지머리에 절을 하며 떡과 술을 나누어 먹고 활짝 웃는
왁자지껄하고 가장 풍요로운 축제의 장입니다. 이건 여러분 안에서 터져나온 그 정서적인 해방과 폭발적인 영감이 현실의 물리적인 재물은 금전운, 사업운의 상승으로 곧바로 아주 즉각적으로 직결된다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정신 승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디어가 대박이 나서 매출이 미친 듯이 솟구치거나 내 예술적 영감이 세상의 인정을 받아 큰돈으로 환산되어 내 통장에 꽂히는 흐름입니다. 그동안 웅크려 있던 흑옥 매미가 나무 위로 날아올라 온 산을 찢을 듯이 노래하듯 여러분의 존재감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그 유명세와 매력이 고스란히 엄청난 재물과 횡재수로 변환되어 여러분의 앞마당에 쏟아지게 될 겁니다. 잔치판이 벌어져서 남들에게 한턱 쏠 일이 생기는 아주 기쁘고 실속 있는 결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하고 미친 흐름을 뒤에서 떡하니 지배하고 계신 수호 신령의 자리를 보겠습니다. 용왕신 카드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시퍼런 바다 한가운데서 푸른 청룡을 타고 압도적인 스케일로 솟구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용광신이 관장하는 기운이 무엇입니까? 얕은 시냇물이나 동네 우물 수준이 아닙니다. 바다를 뒤엎는 거대한 해일 같은 재물의 흐름, 국경을 넘나드는 스케일의 큰 기회, 그리고 무한한 융통성과 권력입니다. 3번 분들의 이번 각성과 에너지가 얼마나 거대하고 순수한지 용왕님께서 직접 그 기운에 감복하여 여러분을 호위하러 나서신 겁니다. 용왕님이 거대한 여의주를 들고 여러분 귀에 대고 이렇게 쩌렁쩌렁 호령하십니다. 네가 흘린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으니 이제 내가 그 눈물을 황금 파도로 바꾸어 너에게 돌려주마. 째째하게 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마음먹은 대로, 네 감정이 시키는 대로 판을 크게 키워라. 물이 들어왔으니 미친 듯이 노를 저어라. 이 엄청난 바다의 신이 여러분의 뒷배가 되어 길을 열어주시는데 도대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내 직감을 믿고 터져나오는 감정을 원동력 삼아 그냥 거침없이 앞으로 치고 나가시면 됩니다. 잔파도는 용광님이 다 잠재워 주실 겁니다. 3번 분들, 제가 이렇게 펄펄 끓는 신명의 공수를 가감없이 풀어드렸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현실에서 이 강력한 불꽃을 현실로 끄집어내어 활용하실 차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속 시원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3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이번 달에 이 3가지 비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꼭 해보셔야 할 행동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의 머리를 맑은 물그릇처럼 비우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현실의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먼저 실천하셔야 합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날을 잡아서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핵심 공간, 그게 일하는 책상이든 침실이든 혹은 운영하는 가게의 카운터든 간에 그곳을 아주 깨끗한 물과 걸레를 가지고 빡빡 닦아내듯 물 청소를 하십시오. 그냥 대충 먼지 털어내는 게 아닙니다. 걸레에 물을 적시면서 내 과거의 억울함과 나쁜 기운을 이 맑은 물로 다 씻어버리겠다고 속으로 단단히 염을 담으세요. 그리고 주변에 쌓여있는 쓸데없는 서류, 지난날의 상처가 담긴 물건이나 사진,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 잡동사니들은 주저없이 싹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세요. 공간이 맑고 투명해져야 그 맑아진 진공의 자리로 새로운 영감의 신내림과 용광님의 거대한 재물 파도가 막힘없이 훅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주변 환경을 시각적으로 정화하는 이 행위가 여러분 무의식의 스위치를 켜는 첫 번째 의식입니다. 두 번째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억눌렸던 감정과 에너지가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이 에너지를 허공에 흩날리지 말고 하나의 점으로 응축시켜야 합니다. 본인이 지금 새롭게 꽂힌 목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일, 혹은 미치도록 간절해진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상징하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하나 찾으세요.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바다 풍경 사진이어도 좋고 내가 갖고 싶은 차나 집의 사진 혹은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나타내는 멋진 타이포그래피 썸네일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걸 스마트폰 배경화면이나 작업하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주 눈에 잘 띄게 떡하니 설정해 두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일을 시작할 때마다 그 이미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내 안에 폭발적인 감정을 그 이미지에 팍팍 쏘아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감정과 직관이 그 시각적 목표와 강렬하게 주파수를 맞출 때 인연동자가 귀인을 물어오고 용광님의 파도가 그 목표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아주 중요한 대인관계 지침입니다. 아까 제가 붉은 실을 쥐인 인연동자가 귀인을 몰고 온다고 했죠? 이번 달에는 여러분의 직감을 100% 믿어야 합니다. 어떤 모임에 가거나 누군가를 새롭게 만났을 때 첫 3초 안에 이 사람은 왠지 느낌이 좋다, 결이 맞는다 는 강렬한 촉이 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조건은 완벽한데 왠지 모르게 쎄하고 기가 빨린다는 느낌을 주는 인간도 있을 겁니다. 머리로 이력서 따지지 마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여러분의 그 첫 3초의 동물적인 직감에 모든 것을 거세요. 느낌이 꽂힌 그 사람에게는 먼저 웃으며 다가가 가볍게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해 보십시오. 체면 차릴 필요 없습니다. 반면 느낌이 쎄한 인간에게는 아무리 내게 득이 될 것 같아도 칼같이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의 맑아진 직관이 인연동자의 붉은 실을 쥐고 진짜와 가짜를 완벽하게 걸러내 줄 것입니다. 3번 분들, 지금까지 제 목이 터져라 풀어낸 이 풀이를 들으시면서 어떠십니까? 꽉 막혔던 명치 끝이 시원하게 뻥 뚫리면서 심장이 다시 쿵쾅쿵쾅 뛰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동안 캄캄한 흙 속에서 웅크려 7년을 인내한 흑옥 매미의 슬프고도 처절했던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이번 달에 터져나오는 그 찢어질 듯한 환희와 기적적인 현실의 성과로 직접 체감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참지 말고 여러분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마음껏 날아오르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차고 넘치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품은 분들입니다. 오늘 이 묵직하고 역동적인 신명의 풀이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확신으로 닿았다면, 그리고 이 거대한 용광님의 파도와 제수굿의 금빛 기운을 내 현실로 온전히 끌어당기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 듬뿍 담아서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르시는 그 좋아요 하나가 저 타로 도령과 여러분 사이에 강력하고 끈끈한 기운의 연결고리가 되어 제가 올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에 기적처럼 닿게 될 것입니다. 저와 단단한 연결고리 튼튼하게 만들어 보시고 다음 달에 얼마나 소름 돋게 일이 터졌는지 그 기쁜 소식 안고 다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발언하겠습니다. 3번 분들의 거침없는 비상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오직 4번 분들만을 위해 준비된 아주 치밀하고도 묵직하며 여러분의 뼛속 깊은 곳에 맺힌 응어리를 산산조각 내어버릴 타로 도령의 속 시원하고 지독하리 많지 현실적인 풀이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장 마지막 자리를 묵묵히 기다리며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신중함과 기다림이 아주 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무겁고 거대한 운명의 풀이 속으로 가장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하단의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단단한 응원과 지지가 저에게는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무섭고도 압도적인 신명의 공수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끄집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열쇠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4번 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 뽑혀 나온 이 8장의 신명 카드를 재단 위에 쫙 펼쳐놓고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손끝으로 카드 위를 스치듯 천천히 아주 공들여 매만져 보니까요. 앞선 3개의 선택지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아주 정적이고 무거우며 거대한 태산이 제 양어깨를 짓누르듯 확 치고 내려오는 엄청난 기운이 느껴집니다. 제 가슴이 다 먹먹해지고 순간적으로 호흡이 턱 막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게감과 밀도예요. 이건 가벼운 운장난이 아니라 한 인간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섭리의 무게입니다. 제가 아까 화면 표지 소품으로 4번 자리에 올려두었던 황곡 두꺼비 기억하십니까? 영롱하고 따스한, 그러나 찌를 듯이 강렬한 황금빛이 도는 최고급 환곡으로 조각된 아주 묵직하고 둥글둥글한 두꺼비의 형상입니다. 이 황곡 두꺼비를 양손으로 꽉 감싸 쥐어보면 처음에는 쇳덩이처럼 묵직하고 차가운 무게감이 손바닥을 누르다가 이내 사람의 뜨거운 천을 서서히 흡수하며 기분 좋은 온기와 생명력으로 손 안에 꽉 들어차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민속신앙과 풍수에서 두꺼비가 상징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꺼비는 이리저리 경박하게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아주 축축하고 어두운 곳, 혹은 단단한 바위 틈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며칠이고 몇 달이고 심지어는 몇 년이고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완벽한 때를 기다립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이고 저 미련하고 게으른 것, 저렇게 둔해서 굶어 죽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할지 몰라도 두꺼비는 그 어떤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가장 완벽한 찰나의 순간, 내 먹잇감이 정확한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단 1초의 순간이 오면 평소의 그 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무서운 속도로 혀를 날려 단숨에 먹잇감을 낚아채고 기어이 자신의 배를 불리고 마는 아주 무서운 사냥꾼입니다. 두꺼비는 거대한 재물과 복록,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피말리는 치밀한 기다림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4번 분들이 뼛속 깊은 곳,
영혼의 밑바닥까지 딱 이 황곡 두꺼비 같은 분들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정적이며 남들 일에 함부로 나서서 입방아를 찢지 않고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전체의 판을 관망하는 지략파 중의 지략파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마 사범분들을 보며 이렇게 섣부르게들 평가하고 재단할 겁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도 잘 안 내고 출세나 돈에도 별 욕심이 없어 보이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너무 유순하고 얌전하게만 살아. 심지어 여러분의 그 깊은 침묵을 만만하게 보고 뒤에서 호박씨를 까거나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 드는 얄팍한 사기꾼 같은 인간들도 살면서 부지기수로 겪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남들이 그렇게 떠들어댈 때 사범분들의 그 단단한 두개골 안쪽 머릿속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복잡하며 완벽을 기하기 위한 고도의 수학적 계산과 시뮬레이션으로 1분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남들처럼 가벼운 입으로 내 계획을 떠벌리지 않고 섣부른 행동으로 내 패를 먼저 까발리지 않았을 뿐 여러분은 속으로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내 몫을 확실하게 챙기기 위한 완벽한 설계도를 그리고 또 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 패가 완벽해질 때까지, 내가 100% 이길 수 있는 완벽한 판이 짜일 때까지 나는 바위 틈에 엎드려 숨죽인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 이 무섭도록 냉철한 인내심과 이성적인 통제력으로 그 길고 외롭고 비참했던 시간들을 묵묵히 버텨오신 아주 무섭고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번 달 드디어 사범분들에게 일어날 진짜 소름 돋는 현실의 거대한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수년 동안 머릿속으로만 수만 번 시뮬레이션하며 피눈물로 깎고 다듬었던 그 완벽하고 빈틈없는 계획이 드디어 허상이 아닌 현실의 빳빳한 문서로 떨어져 천금보다 무거운 붉은 도장이 쾅 하고 찍히는 온몸에 소름이 돋도록 완벽한 성취와 쟁취의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의 운명을 가리키는 맨 앞자리에 놓인 핵심 주제 카드를 아주 가만히 숨을 죽이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명확하고 무서운 이견의 여지가 없는 카드가 떴습니다. 눈을 찌를 듯이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묻어있는 도장 카드가 시야를 꽉 채웁니다. 사범분들, 도장이라는 물건이 이 비정한 현실 세상에서 가지는 진짜 의미가 뭡니까? 인간들이 떠들어대는 구두 약속 100마디, 1000마디보다 무섭고 강력한 게 바로 계약서 종이 위에 꾹 눌러 찍힌 저 붉은 도장 하나입니다. 도장이 찍히는 그 찰나의 순간 모든 모호했던 말들과 뜬구름 잡던 약속들은 법적이고 현실적인 절대적 효력을 가지며 현실의 땅에 무거운 닻을 내리게 됩니다. 더 이상 물을 수도 빼도 박도 못하는 명확한 결론과 권리로 굳어지는 것이죠. 이번 달 여러분의 인생 한가운데에 바로 이 붉은 도장이 쾅 하고 찍히는 묵직한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질 겁니다. 그동안 과연 이 일이 할까 말까, 내 뜻대로 될까 안 될까, 저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이 결국 마지막에 나를 속이고 뒤통수 치는 건 아닐까 하며 매일 밤 잠을 설치며 의심하고 또 검토했던 그 모든 불확실한 일들이 드디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서류와 계약이라는 물리적 형태로 여러분의 손에 딱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소식이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바랐던 노른자위 부동산 매매 계약이 성사되어 등기 권리증을 쥐게 되는 일, 징글징글했던 새빵살이를 끝내고 온전한 내 집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일, 내 가치를 알아주는 더 크고 조건 좋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위한 근로계약서, 혹은 몇 달을 엎어질까봐 전전긍긍했던 내 인생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 서명, 아니면 길고 지루하게 여러분의 피를 말렸던 지독한 법적 분쟁이나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하여 억울함을 벗는 최종 판결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도장 카드는 구두 약속이나 언제 꺼질지 모르는 희망 고문 따위가 아닙니다. 내 통장에 명확하게 꽂히는 0이 수두룩한 숫자, 내 명의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넘어오는 확실한 권리를 의미하는 아주 차갑고도 확실한 물증의 도래입니다. 도대체 우리 사범분들이 이 단 한 번의 완벽한 도장을 얻어내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뼈를 깎는 고독하고 처절한 시간을 보냈는지 지난 흐름의 자리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지, 즉 아무런 글씨도 밑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한지 카드가 아주 고요하고 무겁고 스산하게 깔려 있습니다. 사범분들, 여러분은 그동안 텅 빈 아무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 그 끔찍하게 막막한 백지 위에서 홀로 붓을 꽉 쥔 채 서 있었던 외로운 흐름입니다. 남들은 부모나 윗사람이 미리 그려놓은 편안한 밑그림에 대충 색칠이나 하면서 콧노래 부르며 쉽게 살아가려 할 때
여러분은 물려받은 배경도 든든한 동아줄도 없이 내 인생의 거대한 설계도를 가장 밑바닥 기초공사부터 오직 내 손으로 직접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피눈물을 흘리며 찢어버리고 다시 지우고 그리기를 수천 번 반복하셨을 겁니다. 이 길로 가면 실패할 리스크가 정확히 몇 %일까? 저 사람과 섣불리 손을 잡으면 나중에 뒤통수를 맞고 내 재산을 다 뺏기진 않을까? 최악의 끔찍한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플랜 B와 플랜 C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그 비상하고 뛰어난 이성과 분석력은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훌륭한 무기였지만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를 옥죄어 매일 밤 지독한 불면증과 위경련, 신경쇠약으로 몰아넣는 무서운 족쇄이기도 했겠죠. 남들이 다 퇴근하고 술 마시며 놀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다 잠든 그 고요하고 캄캄한 새벽, 불 꺼진 방에서 홀로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하얀 백지를 노려보며 수없이 계획을 수정하고 실패의 확률을 단 1%라도 더 줄이기 위해 홀로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던 그 지독하게 고독하고 처절했던 시간들, 주변의 멍청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가만히 있는 줄 알았겠지만 여러분의 내면과 머릿속에서는 그 어떤 피 튀기는 전쟁터보다 더 치열한 정보 수집과 생존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내 약점을 잡힐까봐 그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내 인생의 모든 변수를 내 스스로 통제하고 막아내려 했던 그 숨 막히는 완벽주의와 강박관념. 장지 카드 위에 맺혀있는 그 차가운 정적이 사범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쏟아낸 붉은 피와 짠 눈물이라는 걸 저는 이 무당의 기운을 통해 너무나 뼈저리게 가슴이 찢어지게 느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고개를 들어 앞을 보십시오. 지금 당장의 현실,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현재 상황 자리에 방석 카드가 떡하니 그것도 아주 두껍고 푹신하며 최고급 비단으로 짜인 웅장한 자태로 깔려 있습니다. 이 방석은 아무 식당에나 있는 싸구려 방석이나 남의 자리에 잠시 눈치 보며 얹혀 앉는 그런 초라하고 불안한 의자가 아닙니다.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손님이나 한 집안과 조직을 쥐락펴락하는 주인이 정좌하고 앉는 아주 격식 있고 품위 있으며 감히 누구도 함부로 치울 수 없는 묵직한 자리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여러분만의 온전한 방석이 깔렸습니다. 내 자리, 내 위치가 사회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아주 명확하고 단단해지고 남들이 감히 시기하거나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나만의 확고한 구역과 영지가 생기는 아주 안정적이고 묵직한 흐름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계속해서 방황하고 직장을 옮겨 다니며 내 진짜 자리는 도대체 어디일까? 여기가 내 평생 뼈를 묻을 곳이 맞나? 하며 불안에 떨고 흔들리던 그 서러운 시기는 이제 오늘부로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 비단 방석 한가운데 가부좌를 틀고 앉아 세상을 여유롭게 내려다보며 내 뜻대로 판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위치를 완벽하게 확보하게 되었다는 하늘의 선포입니다. 이 방석 위에 내 몸을 얹는 순간 수년 동안 여러분의 척추를 타고 올라오며 괴롭히던 그 징글징글하고 서늘했던 생존의 불안감과 가난의 공포는 봄눈 녹듯 씻은 듯이 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어떤 신비로운 힘이 사범분들을 이토록 귀하고 단단한 방석 위로 단숨에 끌어올렸을까요? 단순히 운때가 잘 맞아서 조상님이 제삿밥 먹고 도와줘서 그 숨겨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자리에 북카드가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끝을 뽐내며 당당하게 놓여 있습니다. 4번분들, 이 카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로또 맞듯 운이 좋아서 혹은 썩어 빠진 세상의 시류를 잘 타고 아부를 잘해서 이 훌륭한 방석을 차지하게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하늘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고 인정해주는 카드입니다. 붓은 역사적 기록과 논리적인 문장, 그리고 깊은 학문과 치밀한 계획을 상징하는 최고의 지적 도구입니다. 이 붓카드가 원인 자리에 떴다는 건 4번분들이 그 길고 지루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백지 위에서 홀로 피말리며 고민하고 치밀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남들은 귀찮아서 포기할 때 하나하나 이자를 계산해가며 짜놓은 그 완벽한 전략과 전술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의 관역에 정확히 명중했다는 뜻입니다. 남들은 여러분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와, 쟤 진짜 이번에 운억수로 좋네. 어떻게 저렇게 한 방에 좋은 자리를 꿰찼지? 하고 배 아파하며 여러분의 노력을 운으로 깎아내리려 하겠지만 여러분 본인은 두 눈 똑바로 뜨고 알고 있죠.
이 모든 성과가 철저하게 내 손으로 쓴 피 튀기는 각본, 내 뼈를 깎는 노력과 밤을 새워가며 만든 치밀한 계획이 만들어낸 너무나도 정당하고 당연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차갑고 이성적인 판단력, 남들이 얄팍한 감정에 휩쓸려 패가망신할 때 끝까지 입술을 깨물며 냉정함을 유지했던 그 무서운 지략과 통제력이 결국 여러분의 운명을 구원하고 이 비단 방석 위로 올려놓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필살기였던 겁니다. 내 손으로 붓을 쥐고 내 운명을 직접 개척하고 당당하게 써내려간 그야말로 소름이 쫙 돋는 위대한 자수성가의 원인이 바로 이 붓 끝에 서려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인생의 판이 어떻게 완성의 마침표를 향해 굴러가는지 후반부 흐름을 통해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토록 치밀하게 닦아놓은 고속도로 위에서 사범분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로 운전대를 잡고 임해야 하는지 하늘이 내려주는 명확한 행동 지침 자리에 오방기 카드가 아주 거세고 화려하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오방기가 뭡니까? 무당이 구판의 절정에서 신의 뜻을 묻고 한 인간의 운명의 방향을 결정지을 때 온몸에 신을 싣고 벼락같이 뽑아드는 청, 홍, 황, 백, 흑 5가지 색깔의 신성한 깃발입니다. 4번분들 지금부터 제 말 똑똑히 새겨 들으세요. 지금까지의 세월은 여러분이 바위 틈의 두꺼비처럼 상황을 뒤에서 관망하고 분석하고 돌다리를 1000번 만번 두드려보며 검증하는 음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튼튼하게 확인된 돌다리를 박차고 건너뛰어야 할 양의 폭발적인 시간입니다. 오방기가 저렇게 거세게 펄럭인다는 것은 이제 머리 싸매는 고민은 집어치우고 명확하게 단 하나의 방향을 선택해서 행동으로 쐐기를 받고 깃발을 꽂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머릿속으로만 계상이 두드리고 엑셀표 만들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한 달만 더 버티면 금리가 떨어지거나 조건이 조금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아직 1%의 리스크가 남아있는데 어쩌지? 하는 그 지나친 병적인 완벽주의가 오히려 다 차려진 진수성찬 밥상에 재를 뿌리고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그 철저했던 이성적 분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지막 순간에는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는 직감을 믿고 과감하게 오방기를 확 뽑아 들어야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계약서에 사인을 갈기러 가시고 이직 제안이 왔다면 당당하게 수락하시고 여러분이 응당받아야 할 정당한 내 몫과 권리를 상대방에게 떳떳하게 요구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비상한 이성은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와 분석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남은 임무는 그 얼음 같은 분석을 뜨거운 현실에 콱 꽂아 넣는 불같은 과감한 결단력과 행동력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길고 긴 웅크림을 끝내고 결단을 내려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하면 당연하게도 여러분의 그 완벽한 계획을 회방 놓고 흠집내서 끌어내리려는 외부의 잡음이나 더러운 찌꺼기들이 사방에서 파리떼처럼 들끓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가는 꼴이 배가 아파서 뒤에서 없는 소문 지어내며 딴지를 거는 직장 동료나 친척들, 어떻게든 자기들 유리하게 계약을 틀고 파기하려고 수작을 부리고 간을 보는 비열한 거래처 혹은 내 앞길을 막아서는 시기 질투의 악한 세력들 말이죠. 하지만 사범분들 눈 하나 깜짝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을 지키는 외부 변수의 자리에 그야말로 어마무시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카드가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바로 사천왕 카드가 무서운 눈을 부라리며 험악하고 위압적인 거구의 자태로 무기를 빼들고 여러분의 동서남북 사방을 완벽하게 에워싸고 철통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천왕이 누구입니까? 부처님의 법과 선택받은 자를 수호하고 세상의 모든 사악한 마귀와 잡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을 자비 없이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무력과 심판의 화신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정당한 결정을 방해하거나 딴지를 거는 쓰레기 같은 무리가 반발짝이라도 접근한다면 여러분이 굳이 내 손에 더러운 피를 묻혀가며 직접 나서서 상대하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천왕들이 철퇴와 창을 들고 단숨에 날아가 그 인간들의 주둥이를 콱 틀어막고 발을 걸어 구렁텅이에 넘어뜨려서 여러분 근처에는 그림자조차 얼씬도 못하게 완벽한 철벽 방어막을 쳐줄 것입니다. 억울한 구설수, 찌질한 시기 질투, 말도 안 되는 억지 소송 같은 외부의 골칫거리들이 이 사천왕의 압도적인 살기와 기운에 눌려 꼬리를 말고 깨갱하고 도망가버리는
아주 소름돋게 통쾌하고 든든한 형국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잡것들의 비명소리를 뒤로 한 채 눈앞에 쫙 깔린 붉은 융단 위를 고고하고 우아하게 걸어가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과자리, 그 길고 지루했던 뼈를 깎는 백지 위의 싸움, 그 치열했던 밤샘 머리싸움의 대가로 드디어 이번 달에 어떤 눈부신 결실이 현실에 떨어지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확인하십시오. 글문도사 카드가 아주 근엄하고 학식 있는 자태로 두꺼운 고서를 쫙 펴고 앉아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여러분을 향해 깊은 만족감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사번분들, 학생이 준비하는 중요한 학업이든 인생을 건 국가고시든 직장인의 목줄이 걸린 승진심사이든 전문 자격증 취득이든 혹은 아주 액수가 커서 간이 콩알만해지는 부동산이나 기업 간의 메가톤급 계약이든 간에 펜을 굴리고 서류를 꾸며서 얻어내는 모든 문서운에 있어서는 이 글문도사 카드가 타로덱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정점이자 완벽한 성공의 보증수표입니다. 이 결실은 단순히 조상님이 도와줘서 운 좋게 턱걸이로 붙었다 거나 어쩌다 보니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식의 찝찝한 요행이 아닙니다. 이 카드의 진정한 의미는 이겁니다. 내 실력이 가장 압도적이고 네가 밤새 준비한 그 서류와 계획이 단 하나의 흠잡을 곳 없이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이름으로 이 영광스러운 증서와 문서를 너에게 하사한다 라는 가장 격조 높고 묵직하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당한 결실입니다. 이 카드가 결과 자리에 떴다는 건 지금 여러분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서류의 통과 여부나 계약의 결과가 여러분의 기대를 100%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아니 그 이상의 파격적이고 완벽한 조건으로 확정되어 여러분의 품으로 완전히 들어온다는 쐐기를 박는 징조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밤에 발 뻗고 푹 주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웅장하고 거대하며 한치의 틈도 없는 완벽한 흐름의 마침표를 화려하게 찍어주실 여러분의 운명 전체를 굽어보시는 최고 수호 신령의 자리를 보겠습니다. 세상에, 저는 이 카드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려 옥황상제 카드가 번쩍이는 황금관을 쓰고 오색구름 위 거대한 용상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는 압도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속신앙과 동양의 우주관 전체를 통틀어 옥황상제가 누구입니까? 인간의 생사와 복과 하늘의 뜻을 관장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최고 권위자이자 절대자입니다. 사번분들, 여러분이 그동안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며 치열하게 짜놓은 그 완벽한 계획서와 오늘 여러분이 쾅하고 찍게 될 그 붉은 도장 옆에 무려 하늘의 최고 권위자인 옥황상제님께서 직접 친히 내려오시어 우주의 결제 도장을 쾅하고 덧찍어 주신 겁니다. 옥황상제님께서 온 우주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이 자가 세운 계획은 한치의 어긋남 없이 하늘의 뜻과 부합하며 이 자가 앞으로 누리게 될 부와 명예의 자리는 나 옥황상제가 직접 하늘의 이름으로 보증한다. 감히 누가 이 자의 앞길을 막을 쏘냐. 이보다 더 확실하고 묵직한 허락, 이보다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축복이 세상 천지, 우주 끝까지 뒤져본들 어디에 있겠습니까? 잔챙이 동자신령이나 동네 산신령이 와서 살짝 도와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늘의 절대자가 여러분의 그 처절했던 지략과 끔찍했던 인내의 시간을 갸륵하게 여기고 온전히 인정하여 여러분의 앞길에 변치 않는 황금 도장을 쾅쾅 찍어주신 겁니다. 사방을 사천왕이 호위하고 하늘에서 옥황상제가 결제를 내린 이 무서운 기운을 등에 업고 실패한다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보다 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번분들, 제가 땀을 쥐며 이렇게 완벽하고 무서운 신명의 공수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풀어드렸으니 이제 이 거대한 기운을 허공으로 날려보내지 않고 현실의 강력한 물증으로 콱 잡아채기 위해 여러분이 직접 몸을 움직여 하셔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 3가지를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치밀한 비방이니 이번 달에 이 3가지 비방만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실천하십시오. 첫 번째로 꼭 해보실 건 이겁니다. 아까 첫 카드에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 카드가 떴고 문서에 신인 글문도사가 결실로 떴었죠. 이 강력한 문서운과 계약운의 에너지를 100% 현실로 끌어당겨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부적 효과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당장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근처 문구점이나 큰 화방 혹은 도장 파는 곳에 가셔서 싸구려 스탬프 말고 아주 색깔이 피처럼 붉고 선명하며 질 좋은 고급 인주를 하나 새 것으로 장만하십시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기분 전환과 운의 쇄신을 삼아 잡기를 쫓는다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된 여러분의 이름이 반듯하게 새겨진 작고 예쁜 도장을 하나 새로 파십시오. 몇만 원 안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깨끗한 종이를 한 장 펴니다. 그 종이 한가운데에 지금 여러분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그 계약의 명칭이나 목표를 굵은 펜으로 적고 그 바로 밑에 여러분이 직접 그 새 붉은 인주를 듬뿍 묻힌 도장을 내 온몸의 체중과 염원을 다 실어서 아주 힘을 주어 흔들림 없이 쾅 하고 찍으세요. 종이의 질감 속으로 붉은 인주가 깊게 베어들어 스며드는 그 묵직한 모습을 두 눈으로 뚫어지게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입 밖으로 소리내어 선언하십시오. 내 운명은 내가 스스로 결제한다. 옥황상제의 보증 아래 이 일은 오늘부로 반드시 완벽하게 성사되었다. 라는 강력하고 뼈 때리는 자기 확언의 의식입니다. 백지 위에서만 맴돌던 여러분의 계획이 현실의 도장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뇌에 각인시키는 이 행위가 여러분이 주저없이 오방기를 뽑아드는 과감한 결단력의 훌륭한 스위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 지침입니다. 여러분의 무서운 계획과 분석력을 돕는 비방입니다. 이번 주말 혼자만의 아주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스마트폰은 끄고 책상 위에 아주 깨끗한 백색 A4 용지나 고급스러운 노트 한 장을 쫙 펴놓으십시오. 그리고 검은색 펜을 들어서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맴돌고 있는 그 가장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과정을 정확히 10개의 챕터, 10단계로 쪼개서 목차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두루뭉술하게 적지 마시고 1단계 계약금 1천만 원 자금 확보 몇 월 며칠까지, 2단계 필수 서류 주민센터 발급 준비, 이런 식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적어 내려가세요. 머릿속에 안개 같던 생각들이 명확한 문자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백지 위에 구조화되어 잉크로 맺히는 그 순간 글문도사의 지혜와 옥황상제의 엄청난 기운이 그 종이 위로 확 내려앉습니다. 이 의식을 거치고 나면 엉켜서 도무지 답이 안 보이던 퍼즐들이 현실에서 소름 돋게 팍팍 맞춰지고 여러분을 가로막던 꼬인 문제들이 그 종이에 적힌 순서대로 아주 매끄럽고 신기하게 풀려나가는 마법 같은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종이는 단순한 메모, 쪼가리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옥황상제님께 결제를 올리는 운명의 거대한 기획안이자 승인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당부드릴 철칙이자 대인관계의 팁입니다. 제가 아까 무시무시한 4,000원 카드가 외부의 잡음과 찌꺼기들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밟아 부숴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여러분은 내 신경을 긁는 쓸데없는 인간관계 정리에 에너지를 단 1%라도 빼앗길 필요가 전혀 never 없습니다. 내 주변 직장이나 모임에서 내가 잘 나가는 꼴이 배가 아파서 나를 은근슬쩍 험담하거나 시기 질투하며 묘하게 깎아내리려는 얄팍한 인간들이 눈에 띈다면 굳이 내가 내 귀한 시간을 내어 먼저 나서서 핏대 세우며 해명하거나 똑같이 진흙탕에 굴러 같이 화내면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거야말로 사천왕의 몫을 가로채고 내 격을 떨어뜨리는 짓입니다. 그저 철저하게 무시하고 공기처럼 투명 인간 취급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들의 얕고 유치한 도발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은 채 내 할 일과 내 문서만 묵묵히 완벽하게 챙겨서 해내고 있으면 분노한 사천왕의 기운이 알아서 발동하여 그 인간들이 제 꾀에 제가 넘어가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자멸하거나 큰 실수를 저질러 회사에서 잘리는 등 여러분 주변에서 완벽하게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복수는 사천왕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그 귀하고 비싼 에너지를 오직 여러분의 계약 서류의 오타 하나를 더 꼼꼼히 검토하고 내가 앉을 비단 방석의 먼지를 털어내고 다지는 데에만 100% 이기적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사번분들, 지금까지 이토록 거대하고 무겁고 숨이 턱턱 막히는 웅장한 풀이를 들으시면서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동안 남몰래 텅 빈 캄캄한 백지를 노려보며 숱한 밤을 하얗게 불태우고 눈물로 지새웠던 그 지독하고 외로웠던 자신과의 싸움, 그 치열했던 머리싸움에 고단했던 시간들이 이제야 마침내 그 찬란하고 완벽한 보상을 받을 때가 여러분의 코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속이 좀 시원하게 후련해지셨습니까? 가슴을 짓누르던 그 쇳덩이 같은 체증이 쑥 내려가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뛰어난 지략, 치밀한 분석, 그리고 황곡 두꺼비처럼 무서웠던 인내심은 결코 헛되거나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조용히 인내하는 자의 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그놈의 징글징글한 완벽주의와 두려움에 갇혀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운 치밀한 계획은 이미 옥황상제의 인가와 결재를 완벽하게 받아냈습니다. 황곡 두꺼비가 가장 완벽한 찰나의 순간에 긴 혀를 날려 먹잇감을 낚아채듯 여러분도 가장 날렵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그 문서를 쟁취하여 붉은 도장을 찍고 그 귀하고 찬란한 비단 방석 위로 당당하고 우아하게 올라가 앉으십시오.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의 자리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타로 도령이 피를 토하듯 쏟아낸 이 뼈를 때리는 묵직하고 거대한 풀이가 여러분의 불안했던 가슴에 한 줄기 시원한 폭포수 같은 확신으로 닿았다면, 그리고 이 옥황상제와 글문도사의 무서운 결제 기운, 사천왕의 무적의 호의 기운을 내 삶으로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꽉 끌어당겨 완벽한 성취를 이루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간절한 마음 듬뿍 담아 한 번씩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화면 너머로 남겨주시는 그 귀한 응원의 손길이 저 타로 도령과 여러분의 운명 사이를 잇는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기운의 다리가 되어 우주 끝까지 닿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붉은 인주 도장이 찍히듯 아주 꽉 차고 빈틈없는 최고의 황금기로 보내시고요. 다음 달에 그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성사되어 통장에 숫자가 찍혔다는 그 벅차오르는 눈물의 기쁜 소식을 들고 댓글창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저 타로 도령이 두 손 굳게 모아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발언하겠습니다. 사번분들의 그 완벽하고 압도적인 승리와 빛나는 앞날을 제 신명을 걸고 굳게 믿고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